자, 오늘 이야기해 볼 회사는 AI 혁명의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티커는 NVTS인데요. 이 회사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2025 회계연도에 이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5%나 급감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해 한 2026년 4월 딱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해버립니다. 이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비타스라는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기묘한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아주 비관적인 경고부터 반대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외치는 낙관론까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이 주식의 기묘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왜 분석가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지 그 나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나비타스가 과거에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및 소비자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시장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시장이 확 꺾이면서 나비타스의 핵심 수입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45% 매출 급감, 바로 이게 주된 원인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월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정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51.5%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죠.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비타스가 가진 경쟁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먼저 진입하긴 했지만 인피니언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생산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버텨내기 힘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쪽 이야기를 해보죠. 이 모든 악재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낙관론, 바로 AI 파워플레이입니다. 이 낙관론의 핵심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신소재가 있습니다. 질화갈륨, GA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탄화규소, SiC라고 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작고 빠르고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차세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청난 전기를 먹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바로 이런 고효율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AI 시장이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같잖아요. 여기서 나비타스는 직접 금을 캐려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금을 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그런 포지션으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그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첫 번째 차트 기억나세요? 모바일 비중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저마진 모바일 시장 비중을 확 줄이고 AI, 산업, 에너지 같은 고성장 고전력 시장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죠. 완벽한 체질 개선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생태계에 공식 파트너로 들어갔고요. 새로운 AI 서버형 전력 보드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업계 베테랑을 이사회로 영입하고 미국 내 생산을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손을 잡는 등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한쪽에서는 망할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죠. 이제 이 리스크와 가능성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팹리스 모델입니다. 팹리스라는 건 자체 생산 공정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비관론자들은 생산을 TSMC 같은 외부에 의존하니 약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낙관론자들은 오히려 세계 최고인 TSMC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팹리스가 약점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엔비디아도 팹리스인데 TSMC랑 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았냐고요. 뭐 일리는 지적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비율이 경쟁사인 온세미컨덕터나 인피니언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35배에 달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해놨다는 뜻이에요. 만약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비율이 23%가 넘어서 변동성이 아주 크고요.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해서 계속 현금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CEO와 CFO가 바뀌었다는 점도 실행력 측면에서 리스크로 꼽힙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바로 나비타스가 지금 거대하고 또 리스크가 아주 큰 전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2025년에는 모바일 사업을 접으면서 매출이 꺾였죠. 2026년은 새로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전환기고요. 그리고 진짜 승부는 바로 2027년 AI 데이터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과거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믿음 그 자체인 거죠.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감소하는 매출과 순손실이라는 현재의 냉혹한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AI라는 거대한 시장과 업계 최고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비타스라는 회사를 이해한다는 건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비타스의 이 기묘한 이야기는 과연 AI의 미래를 내다본 선구적인 베팅일까요? 아니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